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11월 둘째 주 정도에 저에게 베라크루즈를 한번 해달라, 시세를 한번 설명해달라고 해주신 구독자님이 계셨어갖고 한번 오늘 베라크루즈 시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12년 이상부터 8단 미션이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연식도 얼마 안 될수록, 물론 이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식은 거의 무시하시고 키로수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이 생겼다면 연식보다는 키로수를 집중해서 보십시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12년식 정도 되면 이제 10년 정도가 돼갑니다. 8단 미션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DPF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12년식부터 보시는 게 좀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많은 분들께서 금액에 맞춰서 높은 차를 보시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베라크루즈를 1000만원 이하로 한번 봐달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1000만원 이하의 SUV라든가 중형차 2.0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판매를 좀 되도록이면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포티지 R이라든가 주로 이제 1000만원 미만인 투싼 IX는 좀 볼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투싼 IX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 좀 잘 나간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저렴한 라인으로 보시자면 700 이상으로 1000만원 까지는 너무 비싸고, 투싼 IX는 한 700 정도로 이제 보시면은 그냥 쏘쏘한 상태일 때가 좀 많긴 한데, 신차 가격도 좀 높았던 베라크루즈라던가 아니면은 비슷한 부품들을 많이 서로 호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하비라든가 1000만원 이상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 이하로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먼저 있어요. 왜인지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미션이라든가 DPF 12년식 미만은 또 없기 때문에 DPF 없는 모델을 찾는다 라고 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환경부 측에서 내진 정부 측에서 아직까지는 뭐 조기 폐차를 해라 뭐 이런 5등급인 차량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조만간 미세먼지 저감 조치라든가 탄소 배출 그런 감소에 대한 그런 정책을 할 때 가장 먼저 그런 차들을, DPF가 없는 그런 차들을 먼저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에 조금 약간 자제를 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12년식 이상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게다가 또 연식도 낮으면 낮을수록 키로수가 짧으면 물론 괜찮을 수도 있지만, 키로수가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아닌 것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2009년식이나 10년식 내지는 11년식을 적당한 가격에 매입을 잘 한다, 그리고 상태도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저는 감수하고 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입장으로서 알선 소개를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탈 차는 제가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제가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경험상으로 미뤄봤을 때 제 이미지도 그렇고 키로수를 더 올리고 등급은 옵션은 좀 지키시려고 하고 색깔도 웬만하면 맞추시려고 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게다가 또 중고차 매입을 많이 했을 때 항상 매입해서 그냥 광택만 해놓고 판매할 때보다 그냥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저조차도 다른 딜러분들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좀 권유드리지는 좀 않는 부분이 좀 지배적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어떤 분께서는 뭐 100만원, 200만원 나와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한 20분 중에 한 분, 두 분 정도는 계시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매를 하자마자 봐달라고 해서 그래도 믿고 저한테 맡겨주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봤습니다. 뭐 리프트를 띄워갖고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40만원이나 80만원이나 좀 비싸게는 100만원 조금 넘는 돌발적인 불특정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음에, 거기서 또 중고라서 뭐 그렇죠, 전화가 또 오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차는 아무래도 뭐 제네시스라든가 좀 오래된 차는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연식이 낮아질수록 뭔가 이유가 생길 확률이, 제가 중고차를 매입과 판매를 많이 해보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잘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소비자분께서 이 딜러는 잘 못 찾겠구나, 뭐 다 안 된다라는 게 많아 라고 해서 달콤한 얘기하는 그쪽에 가서 잘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20% 미만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정치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정선을 보시는 게 좀 낫다. 너무 비싼 쪽도 권하진 않습니다. 베라크루즈나 모하비는 12년식 이상의 뭐하고 뭐하면은 1500 정도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가 2021년 올해 상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어떨지 전반적으로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지금 서두를 6분 정도로 했는데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항상 지금 다 켜놨는데 조건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페이지 환경 설정 들어가서 기본값에 빵원이라는 딜러 전산을 꼭 보셔야 된다. 딜러 전산도 안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유튜브 업체 그리고 또 아직도 이제 허위 매물 하는 그 딜러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중고차를 이제 맨날 출근을 하면서 접합니다. 제가 당직인 어느 날은 딜러가 2명이 와서 손님 한 분을 뵙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차를 빼는데 2130짜리인가 그랬었는데 2400에 판매하는 거를 저는 제 3자이기 때문에 좀 지켜만 보고 그랬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차를 구매하는지 중간에 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영상화 하는 것도 조금 약간 버릇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지켜봤죠. 어떻게 보면은 영상 보시는 분께서는 좀 모순됐다, 좀 도와주지 그랬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의 딜러가 됐건 남의 손님을 그렇게 하는 게 사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 말고 다른 딜러들은 잘 도와주던데, 그 딜러는 정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딜러 중에 한 명이 제가 매입해서 갖고 있던, 차를, 스포티지를 판매를 했는데, 환경 설정을 금액을 좀 올려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유명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라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쟁 이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약한 면이 있는데 안타까운 점 때문에 제가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용기가 없어서 싫어하거나 그러지 말아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설명을 조금 이제 실행에 옮겨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시겠다 항상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해서 허위 매물에 당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업체에서 환경 설정을 50만원을 업했는지 제 매물을 50만원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업체는 정직하게 파는 것 같은데 보험 1년짜리 보험을 9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 분을 180만원 나오게 해서 보험사에서 이제 뒤에 백마진이 들어옵니다. 그 P라고도 하는 부분이 들어오는데요. 페이백 뭐 그런 부분이 좀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도 목격을 했고요. 그 업체도 허위 매물을 당하신 분들 도와주는 업체 중에 아마 5손가락, 6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그 큰 유튜브 업체입니다. 당연히 저보다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 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값의 환경 설정 보셔야 되고 보험료는 여러분께서 최소 거기서 가입을 하시더라도 1년짜리는 그분한테 맡기지 마시고 일주일짜리로 임시로 드시던가 왜 일주일짜리를 들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 10분 중에 7, 8분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싼 걸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보험이 가입돼야지만 이전이 돌아가요. 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은 출고가 안 됩니다. 이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짜리 보험은 집에 가셔서 여기저기 뭐 캐롯이라든가 아니면 삼성 애니카 다이렉트라든가 DB 다이렉트 좀 메이저 많이 광고하는 그런 업체 있지 않습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시면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딜러 전산 환경 설정은 거의 대부분 모든 전산, 카엔유라든가 메가엠이라든가 모든 전산에 이 환경 설정이라는 기능이 다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매매단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보통 뭐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비싸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제 매물도 KB 차차차에 올라갈 때 자동적으로 금액이 조금 더 업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관리를 잘 안 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시세 공부가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실 만한 진짜 너무 싼 것만 말고 적정 매물 5대를 뽑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시세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그래도 적어도 그런 부분은 100%는 아니더라도 한 3, 4, 50% 정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마음에 클린카드.com 여기 사이트를 만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수동입니다. 제 사이트에서 뭐 저한테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시세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되시는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카매니저에 나와 있는 매물을 그대로 제 사이트로 클린카드.com으로 갖고 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퍼오게 하는 거죠. 제가 한 대 한 대 뭐 이렇게 엄선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끌어오는 구조입니다. 서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인천에 속한 인천 조합의 매물만 50만 원이 비싸게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고르시면은 인천 매물을 거의 안 고르실 겁니다. 여태까지 제 경험상 4년 동안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물이 50만 원이 비싼 거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설령 인천 매물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다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에 나와 있는 매물들은 정찰제에 있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어떤 차 전화를 해봤는데 9만원 빼준대요. 진짜로 9만원 빠지는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빠진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매물이 거의 없고, 적어도 20만원 내지는 뭐 100만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빠지는 느낌을 보자면 최소 20에 일반적으로 6, 70 정도는 빠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매물이 60 빠지는지 어떤 매물이 20 빠지는지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골라보시면은 그게 시세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지, 너무 디테일하게 어떤 차가 괜찮지, 내지는 뭐랄까 어떤 차가 60 빠지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하시고 단순한 마음으로 고르시고 시세 공부를 하시면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잘 고르실 확률은 70%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느낌상 꾸준히 말씀드리는 바에 의하면 10분 중에 6분, 7분, 8분은 잘 못 고르세요. 왜냐면은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살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1년 정도로 공부를 딜러만큼 하고 이렇게 매물을 고르시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딜러가 되시면은 2달 만에 딜러만큼 고르실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서론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세 공부를 하시고 5대 정도 뽑는 마음으로 보고 오시고 하시면은 넘버를 다 적으시던가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은 이 정도 매물을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같이 고르는 거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미리 혼자 좋은 차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면은 혼자 막연하게 골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짜 구매하실 분이랑 같이 고르면은 좀 좋습니다. 저도 이분이 이런 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제 의견을 좀 더해서 고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서론이 좀 길었고요. 모하비 베라크루즈는 프론트 케이스 내지는 밑에 앞쪽 미션이랑 이어지는 그 엔진룸이 이만큼 있고 바퀴가 있고, 바퀴 그 사이 가운데쯤, 그러니까 제가 운전석에 앉아있다 치면은 한 이 밑에쯤, 조금 앞에 그쯤이 조금 젖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40, 80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봐야 되고, 미션 튀는지 미션 변속해보면 압니다. P, R, D, N, R, D, R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지금은 너무 빠른 건데요, 이것보다 조금 한 2배속으로 느리게 변속을 했을 때 약간 차가 쾅 이렇게 하고서 소리도 밑에서 뭔가 조금 난다 라고 하면 튀는 겁니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런 부분은 운행을 안 해보더라도 미션이 안 좋은 차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미션 특히 잘 봐야 되고, 리프트 띄어서 프론트 케이스, 하우징 쪽에 누유가 있는지, 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오일팬이라든가 가스켓 커버라든가 그런 부분도 말할 것도 없고 꼼꼼하게 잘 봐야 되고, 나머지 외관적인 부분이라든가 버튼이 문제가 있는 경우, 실내가 청결한지 아니면 유리에 돌빵 있는지 그런 등등의 요소들은 추후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값의 빵원 이제 보셨고, 밑에 체크가 돼도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인천 경기 매물인데, 서울까지 찍고 싶어도 서울은 전산이 제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은 땅값이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대부분 과반 이상의 딜러분들 내지는 그 조합 등등의 좀 이유로 인해서 의견이 맞지 않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카메이저 전산에 제휴가 안 돼 있어서 매물이 안 뜨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갈 일이 4년 동안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강서구는까지 치면은 강서구는 거의 부천과 인접해 있는 곳인데, 그쪽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거의 수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용인 많이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규모가 그쪽이 좀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대에
베라크루즈 뭐 후속 모델이 맥스크루즈라고 하는데요. 무사고차만 보고 이렇게 해서 배기량은 틀리죠. 2.2니까 맥스크루즈는. 키로수는 20만 키로를 넘는 것도 보통 이제 저렴한 매물이 많긴 하지만 보증이 되는 범위까지 보려면은 20만 키로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달 2,000 키로 엔진 미션 내지는 성능 점검 기록부에 나와 있는 주요 부위들은 보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메리츠 화재에서는 해주고 내지는 삼성 화재에서는 안 해주고, 삼성 화재에서는 해주고 DB에서는 안 해주고, DB에서는 해주고 메리츠에서는 안 해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 기준들이 다르고 뭐 방침들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정공업사 각 지역마다 뭐 부산이든 뭐 강원도든 뭐 홍천, 뭐 대구, 구미, 뭐 부산, 여수 이런 쪽 등등의 각 지역마다 지정 공업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업사에서 얘기를 해요. 여기 보험사는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제가 접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제가 수리비를 절반이든 일부든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돈으로 해결할 때가 많긴 한데요. 저도 아무리 열심히 보더라도 제가 뭐 CT가 아니고 엑스레이가 아니고 MRI가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나 몰라라, 중고니까 그렇죠. 보험사에서 안 해준대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 부분이 있어서 1년에 몇 번 안 되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몇 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네시스 BH 400만원짜리 20만 킬로가 넘는 거를 제가 소개해드렸다가 조금 이제 50V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밸브 그쪽이 문제가 있었어 갖고 좀 지원해드리고 했습니다. 여하튼 베라크루즈 디젤 대부분 오토긴 하지만 오토, 그 다음에 12년식 이상으로만 우선은 체크를 해보고요. 색깔 다른 뭐 옵션 이런 거 체크 안 합니다. 가격, 성능 체크 안 합니다. 그래서 가격 순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인천, 경기라고 따지면은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 건데, 여러 이제 지역들 다 통틀어서 이 지역은 엠파크고, 이 지역은 수원의 도이치 오토월드, 이 지역은 인천 주안이고 도이치 오토월드, 부천 국민차 매매단지, 뭐 이렇게 사진 보면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래서 그냥 고르시는 거예요. 뭐 엔카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다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왜 안 보이냐, 이런 관점 말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혹시라도 오신다면은 시세 공부 차원에서 클랜카드.com 활용해 주시고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지는 맡겨주실 때 그냥 탁송을 안 오시고 맡겨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고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엠파크가 인천입니다. 인천 서구긴 한데 조합이 틀려요. 인천 조합에 해당된 매물만 50만원이 비싸게 올라간 거고, 서구 엠파크는 금액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1240만원 그대로입니다. 20만원만 빠질지 40만원 뒷자리가 빠질지 아니면 더 빠져서 1190이 될지는 몰라요. 접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50만원 빼달라고 하세요. 50만원 안 빠지면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간혹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랑 이제 사배가 맞는, 그 의견이 맞는 그런 분이셔야 되겠지요. 자, 첫 번째는 단순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좀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찍어보나 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단순 사고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뼈대가 약간 영향이 있을 때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또 괜찮을 때도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G색깔이고 투톤입니다. 여기는 회색이고 여기는 G색깔. 틀리죠?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정품으로 보여지고요. 스마트키 있고 한 VX인데 스마트팩부터 아마 이 스마트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능으로부터 보는데요. 왜냐하면 사진 보고 시간을 뺏겨도 성능이 별로면은 아웃이기 때문이죠. 바로 꺼버려야 됩니다. 종합검사 날짜, 정기검사 날짜는 2022년 내년 7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쏘쏘한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 지지대 앞쪽에, 그리고 본넷에, 그리고 우측 휀다, 조수석 쪽, 그 다음에 조수석 도어 이렇게 교환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9번과 18번 안쪽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점검자 의견란으로 가봐야 되는데, 여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미세누유 및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미세누유라는 단어가 잘 안 써져 있고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만 돼 있었었는데, 최근에 미세누유 밋이 추가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원동기 쪽에, 오일 누유 쪽에 이 세 가지는 어느 한쪽이 찍혀 있어도 좀 볼만할 때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장 차가 문제가 있거나 뭐 불이 나거나
엔진이 쓰거나 그러지 않을 때가 좀 많았던 예전 성능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일부 지역에서 항상 모든 대부분의 성능장이 미세누유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고 타 양호를 찍는 경향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조금 여기 인천 지역에 있는 매물들이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 좀 수정이 된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옛날 같으면은 미세하게 인천 매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호하게 찍는 경우가 좀 많았었던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부 지역에서 항상 양호를 다 찍어버리니까 그쪽 매물이 더 인기가 있나라는 좀 약간 자괴감에 빠지는 듯한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2번도 영향이 좀 없진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인 그냥 오지랖적인 추측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1번도 약간 다른 성능장에 따라서, 이게 성능 점검 기록부는요, 점검자 의견에 따라서 11번이 여기 우측 조수석 쪽에 인사이드 패널이 약간 꼬부러진 거를 완전히 뭐랄까 적나라하게 찍는 단호한 성능장이 있고요. 뭐랄까 단호박인 그런 성능장이 있고, 이 차가 그랬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차가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겉에만일 수도 있는데 가격이 싼 이유가 있을래나 라는 개인적인 좀 약간 불안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것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볼만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상 그대로일 테니까. 아쉬운 건 있겠죠. 연식이 지금 10년 정도가 됐고 키로수가 그래도 14만 3천,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4만 3천이라고 한다면 많이 산 겁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 옵션이 웬만해서 전동 시트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조수석도 있고 통풍도 있고, 운전자 성만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조수석 열선 시트, 뒷자리 공조 시스템 있고, B필러 에어백 다 있고, 커튼 에어백 다 있고, 300VX. 일단은 넘버가 안 구겨져 있으면, 넘버가 구겨져 있지 않으면은 뒤쪽에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넘버는 재교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여기 보통 인천 매물은 카엔유라고 이렇게 가려놨는데, 왜냐면은 이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방식인데 앞 넘버를 법적으로 떼놓게 돼 있습니다. 중고차는 상사 이전비가 나라에서 좀 싸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상사로 이전이 들어올 때. 왜냐면은 손님이 차량을 판매했는데 상사를 이전으로 안 하면 보험을 빼기가 좀 어려워요. 자기 명인데 예를 들어 상사로 이전이 미뤄진다 라고 하면은 보험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보험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썬팅도 그렇게 진하진 않은 듯한 느낌인데, 맞죠? 안쪽이 좀 보이죠? 이런 부분을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후방 감지기가 있구나. 그 다음에 안쪽에 스마트키는 조금 약간 사용감이 있지만 이런 상태구나. 이런 전체적인 느낌은 보통 요 사진으로 체크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비닐이 씌워져 있으면은 이쪽에 주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조수석은 가운데 방석 쪽에 조금 늘어남이 조금 있을 뿐 좀 괜찮을 때가 많은데, 운전석은 항상 타고 내리는 운전자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사용감이 더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하튼 성능과 미뤄봤을 때 일단은 볼 수도 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 가격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매물 빼고 다 1200 이상이니까. 이게 금액순입니다. 그래서 휀다 하나 있다라고 하는, 럭셔리면은 스마트키가 안 들어갑니다. 스마트팩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스마트키가 맞죠? 스마트키가 아닙니다. 게다가 내비게이션도 사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제는요,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면은 한번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안쪽 시리얼 넘버 바코드를 사진으로 찍어 놓든가 적어 놓든가 해서 이 내비게이션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내비가 내 거다 라고 해야 SD카드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뜯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계기판과 호환이 되는 내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정품 내비는 이렇게 핸들을 돌리는 방향과 함께 움직일 때도 있는데, 사제 내비는 여지없이 이게 움직이지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게 좋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대략적인 예상 범위를 이 라인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방 쪽에 뒷자리 열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있는데, 좀 요즘 차 느낌이 나려면은 스마트키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는 있고 한데, 이렇게 좀 비닐이 안 씌워져야 이쪽 사용감이 좀 보이는데 좀 작게 나온단 말이에요. 좀 넓게 나오는 사진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사진을 보고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사진조차 운전석을 측면에서 이렇게
문 열고 보여주는 사진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찢어지거나 훼손된 상태 그대로 판매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시트집 가기가 조금 이제 애로가 있을 때가 많고, 보통 출장보다는 가야 되는데 딜러들이 활동을 할 때 한 대 한 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다 각지에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비싼 가격에 매입해서 또 싸게 팔아야 되는 요즘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예전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대부분 싸게 매입해갖고 대부분 다 고치고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딜러들이 좀 차량을 상품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상품 말입니다. 그렇게 할 텐데, 사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딜러들 내 차 사러 와갖고 깎는 거 되게 싫지 않겠습니까? 다른 딜러는 더 준다는데, 그 다른 딜러가 만약에 와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도 가격만 적당히 조금 이제 욕심이 이 정도인데, 바로 이만큼 걸면은 나갈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낮아서 조금 내리고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마진 30만원 보고 하는 딜러들도 있고. 근데 마진 10만원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진짜 누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에 구매를 해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매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반적인 딜러들이 매입하는 그 느낌의 시세가 10만원, 20만원, 최대 30만원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런 턱걸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느끼는 그 공포감, 내가 이 차를 매입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수익을 내기는커녕 손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치들이, 그런 위험도, 공포감들이 대부분 딜러들이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가는 많은 딜러분들께서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핸들, 스티어링 휠이라고도 하는 핸들 부분의 상태, 이런 부분도 보고 다 하는 게 좋긴 한데 성능을 안 봤어요. 성능 보고서 아니면 끝이기 때문에 성능부터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검사 날짜는 내년 1월 말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 유효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2일이었으면 2월 1일까지 이렇게 한 달을 더하고 하루를 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검사 유효기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받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12월 1일 이전에는, 올해 2021년 12월 1일 전에는 미리 검사를 받고 싶어도 못한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이거 보고요. 보통 팀장님은 이거 안 보시나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를 그 성능 점검 업체에서 잘 보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추정치를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좀 깊숙이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냥 튜닝, 그 다음에 렌트,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종합검사 날짜가 지나 있으면 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지나 있어도 됩니다. 근데 너무 오래되면은 이 차가 잘하면은 매매단지에 들어온 지 오래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지나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하는데 엄청난 지표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키로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키로수, 그 다음에 사진의 키로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계기판이 바뀌었나? 이거는 주행거리 표시거든요. 6847이라 라고 하면은 계기판 교체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어디에도 85,000km라는 내용이 없이 6,847km 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 주행 가는 거리는 지금 이 기름으로 168km 대략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치입니다. 성능을 보고 일단은 85,000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능 점검장에서 이 부분은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가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원부 조회를 해보면은 이 차량의 종합 검사 날짜마다 점검을 받았던 키로수가 찍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추정치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성능장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똑같이 세트로 이 차를 갖고 있는 딜러분께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유무를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체크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우측 조수석 쪽에 X가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조수석 앞 휀다 하나는 교환이 돼 있구나, 이거 하나만일까? 보험 이력 조회를 그래서 왜 해보냐, 여기 앞범버가 부분적인 판금 도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수석 문도 판금 도색이 있거나, 아니면은 11번 여기 안쪽에 인사이드 패널까지 부분적인 판금이나 아예 X 교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 이력 조회를 했을 때 150만원 넘게 는 무조건 있지 않을까, 한 건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품 가격, 그 다음에 공인비가 보통 비싸다 라고 한다면은 레카차가 사고 나면은 바로 쏜살같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진을 먹어서 그런 건가 라는 이제 의심도 할 수 있고, 도장이랑 부품 가격이 조금 이제 작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보고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금액만 보고
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너무 앞서 나간 걸 수도 있고, 일단 한 건에 예를 들어서 30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좀 비싼 사고다. 이 한 건밖에 없었는데 뭐 부품 가격이 어떻고 라고 하더라도 300만 원이 넘어가네 한 건에 라고 한다면 그건 비싼 좀 이제 중대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사고가 있다 이쪽이 단순 수리가, 근데 사고는 없다, 뼈대는 괜찮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 보고 사기라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점검자 의견란은 다른 부분을 뺄 수가 있는데 있네요. 계기판 교체해놨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디에이터 서포트 탈부착, 그러니까 앞범퍼 쪽에 그쪽 이제 라디에이터라고 해서 좀 식혀주는 냉각하는 그런 팬 부분, 뭐 그런 이제 부분까지 탈부착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앞쪽 그 지지대 앞쪽까지는 좀 먹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보험 이력 조회를 해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더 앞서 나가듯이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이력 조회는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한 달에 10건 정도에서 20건 정도는 공짜로 할 수가 있고, 대부분 딜러들이 그런 권한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청을 하시면은 그 해당 딜러분께서 내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너무 2차도 봐주세요 2차도 봐주세요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10건에서 20건 정도는 일반적으로 코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P가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한 건에 1포인트 이렇게 없어지는 과정이, 물론 부족하면 더 해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한 달에 20건 정도면 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1차적으로 거르고 구매할 차가 정해지면 계약하기 전에 보험 이력 조회 한번 해달라 라고 하시거나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하면은 좀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제가 차를 엄청나게 많이 파는 편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세누이 없다라고 되는데, 이게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비금속 또는 탈부착 가능한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지는 그 도색 미세누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밑에 보통은 적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딜러면은 딜러들끼리 이거 너무 기본적으로 미세누유 조그만 거는 약간 젖어 있는 건데 이거 갖다가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좀 범위가 많이 좀 누유가 많이 돼서 갈색이든 아니면은 식용유 색깔이든 아니면은 보통은 갈색 이상의 검정색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많이 포장되어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딜러가 필요한 게 아닐까. 물론 중간 딜러가 알선 딜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책임 소재를 성능장, 그 다음에 원래 매입해 갖고 소유한 차주, 그 다음에 알선 딜러, 이 세 명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선 딜러한테 수수료를 주고 구매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 제가 그래서 구매 대행, 알선하는 부분을 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들어온 날짜가 또 중요한데, 8월달에 들어왔는데 왜 아직까지 안 나갔어?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가 11월 20일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영상이 나가는 날짜가 19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21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8월달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너무 오래된 거고요. 적어도 9월 말 정도는 들어와야 좀 이제 8일만 하지 않을까, 내지는 9월 말에 들어왔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볼 수는 있는데요. 9월 초라든가 예를 들어서 8월 달이라든가 들어온 차들 같은 경우에는 왜 아직까지, 아무리 이 불경기, 여러분들 요즘에 뭐 신차가 8개월 걸린다고 해갖고 중고차가 화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 싶은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요즘에 중고차 전보다 수요가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이 심지어는 뉴스에도 나왔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딜러분들과 접했을 때 차 진짜 안 나간다, 죽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8월 25일날 들어온 이 차가 왜 안 나갔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86,000km 요 차가 럭셔리 스마트 키가 없어서 그랬을까? 아무튼 1220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시원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제가 접한 느낌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 스마트팩은 스마트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를 봤는데 30분이 넘어서 40분이 돼가고 있는데요. 스마트 키가 있죠. 그리고 정품 내비도 있죠. 이런 게 기분이 좋은 거고,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너무 이제 손상이 돼 있거나 한 느낌은 아니고 대략적으로는 깔끔해 보이는 이런 느낌을 보통 이 사진으로 핸들과 그 다음에 양쪽 시트 나오고 이쪽 앞쪽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이렇게 앞유리까지, 저는 더군다나 여기 룸미러까지 나오는 게 좀 더 보는 지표로 보기에는 좋습니다. 사제일, 옛날에 BMW 520D에 많이 하셨던 사제일
예전에 보이고 크루즈 컨트롤은 없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진이 없으면은 여기 시트가 찢어져 있을 확률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확률입니다. 무조건 아니고요. 검사 날짜는 2022년 앞뒤로 한 달이니까 3월 8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다, 그리고 사고 딱히 없다 라는 부분이고요. 보험 이력 조회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표는 제가 봤을 땐 7, 80% 정도 이제 활용을 해주시고, 나머지 좀 추정치는 20, 30%는 보험 이력 조회, 그리고 실물을 보기, 뭐 시운전 내지는 리프트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미세누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는 거고, 리어 패널 미세 충격, 단순 부분 판금 도양 있을 수 있다 라는 내용 있습니다. 리어 패널 미세 충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뒷범퍼랑 내지는 더 앞서 나가서 그 트렁크 도어까지 조금 이제 부분적인 판금 도색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볼트를 봐야 되겠고, 8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는 맞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가격순으로 제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12년식은 다 거기서 14년식이나 13년식이나 12년식이나 거기라고 생각하시고, 12년식보다는 14년식을 체크하겠어 라는 것보다, 이렇게 저는 키로수를 이렇게 먼 발치해서 제일 짧은 걸 봅니다. 그러면은 11만 10만이 보이고요. 9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300VXL이면은 뭐 뒤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풀옵션일 때가 많고, 4륜인지 2륜인지도 살펴보고, 요게 쭉 봤을 때 1500이 넘어가면은 이제 약간 구매 저항선에 조금 부딪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1700, 1800에 베라크루즈 보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1500 이하에, 적어도 1200, 1300 정도에 보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밖에 못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여기 1460도 좀 뭔가 그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3만 내지는 14만 무조건 넘어가야 되고, 8만 6천 있긴 합니다만 이게 계기판이 교체가 돼서 뭔가 조금, 게다가 또 색깔도 잠깐 호불호가 약간 지색이 왜 어때서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검정색 아니면 흰색만 보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뒤색도 상관없는데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시면 스마트키가 없는 럭셔리라는 점, 게다가 또 계기판이 아까 이게 교환이 됐었죠. 부분도 염두를 해서, 계기판이 왜 교체가 됐을까? 웬만해서는 교체가 안 될 텐데 라는 부분인데, 침수차가 뭔가 찜찜한, 근데 침수차도 보는 방법이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안쪽에 은색깔 부분이 좀 녹슬었나 그거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운전석 시트, 조수석 시트 이 밑에 레일을, 이 속을 볼 수가 있는데, 고개를 넣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부식이 있으면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검정색 고무 패킹 이 밑에 부분을 뜯어서 속을 봅니다. 그래서 흙탕물 자욱이 좀 있는지 또 보고, 보통은 침수가 되면은 맑은 물이 아닐 겁니다. 보통 흙탕물일 텐데 이 속에 뭔가 유입이 됐는지 닦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안전벨트 뭐 그런 부분 또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보다는 엔진 그 RPM이 1 위에서 혼자 1에서 잘 안 떨어지고 위에 혼자 2까지 뭐 내지는 1 위에까지 혼자, RPM은요 내려가기만 해야 돼요. 밟지 않으면요. 혼자 올라가면 이렇게 뭐 춤을 추거나 혼자 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향으로, 하향 지향 쪽으로 계속 내려가기만 해야지, 조금이라도 이게 올라가면 약간이라도 부조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PM 보고, 이 라이트들이 뭔가 깜빡깜빡 되면 또 안 돼요. 그러면은 또 거의 확정적으로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기판은 전자계통이라 그런 걸까? 이런 이제 개인적인 그냥 찜찜함으로 좀 안 볼 수도 있어서, 키로수가 85,000인데 여기 6,80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 건가라는,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그런 찜찜함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죠. 핸들도 바꿨을 수도 있고, 게다가 또 차를 타면은 차를 다 뜯고 새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적인 완벽하게 이 지하실 냄새 있지 않습니까? 약간 꿉꿉한 냄새, 그런 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 옆에 여는 데가 있어요. 그 속에도 보고, 그 다음에 밑에 하부를 리프트를 띄우지 않더라도 밑에를 딱 봤는데 엄청 다 빨간 거예요. 그런 것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다방면으로 조금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침수차를 여기 성능이 안 나와 있는데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건 환불 사유가 됩니다. 왜냐면 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구청,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민사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거의 구청 민원실에 신고하시거나 소비자원, 관할 구청 민원실 이런 쪽으로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딜러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 내지는 뭐 배임까지는 모르겠고 사기 이런 걸로 해당이 안 되더라도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형사상으로 구청과 경찰서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면은 결국에는 한 번은 좀 이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상으로 동시에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갖고 잘못됐다. 거의 경찰서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민사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 상사의 그 심수차인 게 명확하다라고 한다면은 영업정지를 때릴 수가 있는 부분이 조금 그 상사에서 대표가 내지는 뭐 겁난단 말이에요.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웬만해서는 해결해주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언론사에 제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민사에 내용 증명은 50만원 들어가는 부분이 또 법무사 써갖고 해야 되는 부분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고소자가 아니라 이제 피의자 측에서 거부를 해버리면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50만원 쓴 게 다 끝나버릴 수 있는 부분 민사로 넘어가면 또 골치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은 좀 이제 권해드리지 않는 방법이고 구청 민원실과 경찰서 이런 쪽으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쭉 느낌을 봤을 때 2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극적으로 뭐 변화되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륜의 300VXL 프리미엄의 키로수 10만 초반 내지는 그 조금 안 되는 차들 같은 경우에 좀 이제 1700선 내지는 1900까지도 가도 거기서 거길 수 있겠구나. 14년식 내지는 13년 말 14년형 이렇게 가면은 2천만 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거의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요 거의 괜찮을 때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자 보시면은 이 가격대면은 올류소 렌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타페 더 프라임 괜찮은 거 내지는 키로수 엄청 많은 뭐 더뉴라든가 더뉴소 렌터라든가 뭐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는 또 모하비도 그렇고 좀 여러 개가 생긴다라는 건데, 자 보시면은 배기량과 뭐 그런 부분 서스펜션 뭐 이런 승차감 연식 그리고 디자인도 그렇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모하비도 보고 싶고 베라크루즈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다른 SUV는 사야 되겠는데 뭐 스포티지 올류 투싼 보다가 베라크루즈 봤다가 뭐 이렇게 되면은요 중구난방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단지에 가시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가시면요 선택에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그날은 구매 못하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다른 손님께 못 팔았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가지 차종도 아니고 1가지 차종으로 좀 좁히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설렁설렁 하는 느낌도 드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좋을 확률이 높아지고 1500 이하면은 조금 결격 사유라든가 약간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예를 들어 매물을 어떤 매물을 선택해서 보셨는데 구매를 못 하실 가능성은 중대한 외판이 안 좋던가 내지는 미션이라든가 차 뭐 실내가 뭐 안 깨끗하다든가 미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타이어가 내 쪽이 다 안 좋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3개 내지는 4개가 있을 때는 구매를 못 하실 때가 많고 게다가 또 딜러도 구매를 종용하고 추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2개 정도는요 예를 들어서 있어도 뭐 엔진하고 미션 부분만 아니라고 한다면 외판의 아쉬움이 하나 둘 외판의 아쉬움 뭐 하나, 그 다음에 뭐 썬팅, 그 다음에 타이어 2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예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중고기 때문에요. 타이어 다 갈아놓고 상품만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썬팅도 보랏빛으로 변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썬팅이 한 번도 안 갈았으면은 10년 정도 내지는 뭐 8, 9년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겨울과 여름을 그 뜨거운 여름, 물론 덜 뜨거운 여름도 있을 것이고 엄청 뭐 100년 만에 폭염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견디고 그 썬팅이 견뎠다면은 변색이 안 되고야 뭐 100이겠습니까? 아무리 좀 비싼 썬팅이라고 하더라도 변색은 보통 5, 6, 7년 정도 되면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연식이고 썬팅이 또 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부족한 요소가 좀 중대한 거. 그러니까 뭐 썬팅은 제가 봤을 땐
중대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엔진 오일도 대부분 교환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미션 오일은 교환을 안 해도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다른 차 얘기고, 모하비나 예를 들어서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무조건은 교체하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미션이 12년식이든 그 이하든 좀 잘 나갈 수 있는 8단 미션이든 6단 미션이든 잘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 오일은 될 수 있으면 구매하자마자 교환을 하시는 쪽으로 제가 권해드립니다. 좀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시는 카센터 가서, 내지는 지인 카센터 가서, 내지는 기아나 현대 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미션 오일은 순정 미션 오일을 주문을 하시고 집으로,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은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뭐 지크라든가 독일제라든가 내지는 뭐 S오일의 세븐골드라든가 그런 쪽을 모하비 엔진 오일, 모하비 미션 오일, 뭐 베라크루즈 엔진 오일, 베라크루즈 미션 오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집으로 주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임나라라고 대부분 다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던데 그런 쪽으로 찾아서 가시면은 2개 세트로 공임을 보자면은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받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10만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냉각수 색깔도 봐야 되고 브레이크 오일의 수분 테스트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금액을 딱 해서 너무 싸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한 400에 베라크루즈를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더라도 불특정한 부분이 100에서 200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중고차가 뭐 그렇지 하면서 일단 당장 타고 나중에 뭐 그러실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예비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옵션이 더군다나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베라크루즈는 앞굴림 방식으로 가는 전륜 방식이고, 그 다음에 모하비는 아시다시피 이륜이라고 한다면은 뒷굴림 방식으로 다니는 그 이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륜은 뭐 그냥 4바퀴가 다 같이 굴러가는 거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고, 4륜 같은 경우에는 연비에서 항상 2륜보다는 1 내지는 2, 많게는 3까지는 모르겠어요. 한 이 정도는 좀 손해를 보고 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덕 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캠핑을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2륜을 보실 수도 있는데, 수륜은 뭐 빙판길에서 도는 경우도 많다. 제가 경험을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상담을 했을 때, 내지는 뉴스라든가 각종 커뮤니티에서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베라크루즈를 모하비보다 이륜만 보신다고 했을 때 좀 더 보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베라크루즈는 2015년 초에 단종이 됐고요. 2008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2년부터 8단 미션으로 바뀌면서 DPF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을 풀어서요, 이제는 11년까지 한번 보면은요, 싼 것도 많습니다. 20만 킬로 이상은 안 보는 걸로 했을 때 개수는 한 3배 정도가 많아지고요. 뭐 500만 원부터 있기도 합니다. 제일 뭐 깡통에 300X 밸류 이렇게 뭐 11만 8천 500만 원대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냥 베라크루즈면 된다. 근데 옵션을 보면은요, 뭐 가죽 시트가 아니진 않겠습니다만 내비게이션도 없진 않겠습니다. 열선도 있고 합니다. 근데 키로 돌리는 거 다 괜찮다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어컨 돌리는 방식 괜찮다, 그냥 베라크루즈면 된다. 엔진은 똑같으니까, 하체 프레임 똑같으니까. 그래서 옵션만 차이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12년식과 다른 당연히 미션이 8단 미션이 아닌 점이 또 있습니다. 근데 11만 8천을 탔다고 하더라도 미션을 보통 이제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주차하실 때 말입니다, 앞으로 갈 때 갑자기 후진 넣어갖고 바로 뒤로 늘려고 하면은요, 미션에 부하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운전을 할 때 보면은요. 그래서 미션은, 변속은요, 있을 때 변속을 하고 조금 1초 2초 되면은 뭔가 울컥거림이 생길 겁니다. 그때 완성이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안 그러신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환경에서는 이 미션이 10년을 버티기 좀 어려울 만한 강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불특정한 전 차주가 탔을지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또 미션 오일도 뭐 한 번도 안 갈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미션 오일은 전체 차량 수명 중에서 2번 정도는 갈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연식에 한 번도 안 갈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갈아야 된다. 미션 오일 게이지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뭐 뒤에 그냥 뭐 전구 타입이라든가 그리고 또 핸들 유격, 이거 덜거덕
이 핸들 그 통째 가운데 잡아주고 있는 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둥이 좀 밑에가 뭔가 헐거운 덜거덕거리는 이 핸들과 반템포 느리게 좀 덜거덕거리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17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오무기어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봐줘야 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타이어도 그렇고 이게 타이어가 그렇게 엄청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보시면 타이어 광택제를 이쪽만 발라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 색깔과 이쪽 색깔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좀 뭔가 얘가 마감이 그냥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실물 보시고 그냥 쏘쏘하다고 그러면 팀장님 저 600만원까지 베라크루즈 볼 테니까 라고 하시면 전 못 봐요. 개인적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합리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견 교류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왜 만류를 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충분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의견 교류를 하시고 좀 일단은 중간치로 보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500만원대부터 지금 보면은 3페이지 중간을 보게 되면은 한 1000만원대까지 있다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한 750, 800 정도는 보셔야 약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원하는 풀옵션은 안 되겠죠. 그렇게 기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시면은 제가 풀옵션이라고 찍었는데 저 이거 보지도 않았는데 보시면은 키로수가 좀 있지 않습니까? 키로수 잡고 옵션 등급 잡고 그리고 원하시는 색깔 잡고 하나도 사고 없는 차.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에 처음 나온 1인 신조차 그런 거를 원하시면 당연히 비싸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100, 1200, 1300 될 것 같은데요. 12년식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다 잡으려면 그렇게 되면 또 12년식이 보이기 때문에 올리고 올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좋은 베라크루즈는 사고 싶고 좀 기다려 보면 안 될까? 갑자기 좋은 차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나와요. 갑자기 싸게 파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차는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좀 비싸게 냅둬도 나가요. 차만 괜찮으면.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지 마십시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4년 동안 제가 틈틈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기다려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차는 비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낌을 이렇게 봐주시고 여기 클린카즈.com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항상 달아놓습니다. 더보기 들어가셔도 되고 제가 댓글란에도 제가 제 링크를 남겨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대 공부하시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요청해주신 그 분께서 사실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라크루즈를 제가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말이 좀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봤는데 오늘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냥 부드럽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컨디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금 개인 사정에 따라서 내지는 손님분이 오시고 안 오시고의 그 체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좀 늘어짐에 따라서 영상 올리는 게 좀 들쭉날쭉한데요.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제일 좋은 시기가 1월 1일이 이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12월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이거 확실하지 않은 설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여름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항상 서서히 떨어지기만 하는 부분인데 베라크루즈는 좀 고정이 된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1월 달에 구매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월 달에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서서히 보일랑 말랑 거의 안 보일 겁니다. 아마. 제가 봐도 올 초 시세랑 지금 시세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1월 달에 제가 대형차 적정 시세 할 때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서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렇다라고 한다면 12월이 낫지 않겠습니까? 12월 중순 정도 그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 12월에 좀 추울 때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1월도 물론 더 춥습니다. 1월달 되면은 영하로 떨어지고 12월달까지는 뭐 0도 내지는 뭐 5도 왔다 갔다 되지 않을까. 12월은 그렇게 춥지 않는 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1월은 방전돼 있을 차도 더 많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아직 패딩 안 입지 않습니까? 가끔 물론 얇은 패딩은 코트는 입으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아직은 뭐 엄청 미친듯이 추울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11월 내지는 12월 이때쯤이
나쁘지 않는 계절, 시기일 수 있다. 매물이 오히려 경우의 수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설입니다. 이건 확실한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그냥 오랫동안에 2012년 2월부터 중고차를 한 경험을 봤을 때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설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카니발 R 뉴 리무진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고 간혹 매니아층에서 좀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쪽도 한번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른 차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여러 개 왔다 갔다 말고 한 가지 차 좀 심사숙고 하셔서 그 매물을 진짜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요청을 해주시면 그 매물을 지금처럼 베라크루즈 봐달라고 하신 그분의 요청처럼 제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